리얼리티쇼에 오신 운명인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나오실 분들 중에 저와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 있는데요. 커넥션 주연 배우들 5분을 만난 인터뷰 현장 바로 보시죠. 아, 지금 가는 거예요? 저는 지성이라고 합니다. 들리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미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열입니다. ASMR. 안녕하세요, 정순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물 탐구 버라이어티쇼 MMTG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정말요? 기차 역장님 같으세요? 근데 간이형 율 선배 중경고시더라고요. 보기 드문데. 반갑습니다. 율 선배, 아 정말 나선 아비과 가봤어요? 알죠. 아니 그 교훈이 제가 있을 때 바뀐 교훈이에요. 당시에 우리 생물 선생님께서 생물 선생님? 네, 잘 계시죠, 선생님? 처음 만났어. 그러니까 율 선배 제가 얼마나 만나 뵙고 싶었는지 몰라요. 저희가 SBS 새 드라마 커넥션의 주역 배우분들을 모시고 이분들이 어떻게 이 주역 배우분들이 되셨는지 오늘 한번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쭉 보고 왔는데요. 5분이 최근에 또 이제 인터뷰 화제가 되는 게요. 너무 속상해서 슬퍼가지고 빵을 사왔어 라는 질문에 내가 만약에 슬퍼서 빵 샀어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 커피랑 먹을래? 우유랑 먹을래? 커피랑 먹을래? 아니면 우유랑 먹을래? 진짜 소스윗이야. 스윗한 티 같다. 새로운 어떤 유형을 만들어내셨어요. 아, 그래요? 스위티. 대단한 일을 했네. 그죠? 헤이 스위티? 선배님은 스윗함이 탑재되어 있으신 분이세요. 그냥 말씀을 그냥 이렇게 좋게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혹시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나 너무 지쳐가지고 바다 보고 오려고. 그래, 같이 가자. 뭐야? 왜 이렇게 스윗하게 말았어요? 야, 바다 가는 게 더 지쳐. 지치면 아, 율 선배! 슈퍼티. 하이퍼티. 왜 티예요? 저도 부드럽게 야, 바다 가면 더 지쳐. 이렇게. 아, 율 선배! 우. 둠따. 노력할게요. 율 선배는요, 아재 개그를 진짜 좋아하세요. 파프리카도 파프리카 코브라 다 이루어져라 하면서 있으세요. 파프리카 코브라다 이뤄져라. 그게 뭐였냐면 이게 라이브 방송이었어요. 실시간. 왜 이렇게 빨개지셨어요? 아, 지금 긴장되네요. 또 라방 처음인데 인생 처음에. 네. 아, 뭐라도 사실 이렇게 재롱을 막 부린 거죠. 막. 해파리 냉채를 드실 때 해파리 이렇게 드시고 정말요? 석박지 이렇게 드시고 석박지 먹으면 석박지라고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영자 씨가 여자들한테 인기 없죠? 파프리카 코브라다 이뤄져라. 인기 없죠? 그 다음부터 제가 MBC에 출연을 못했습니다. 너무 웃겨. 왜? 모르시겠어요? 재밌는 거 아니에요? 파프리카 코브라 다 이루어져라가요? 아, 그거는 좀. 지성 씨는요 종일 럽스타그램만 하십니다. 종일 영화관 데이트, 야구장 가가지고 심지어 중계 화면에도 잡히고. 지성이 이보영 좋아하나 봐. 사귀나 봐. 너무 튀어요. 아, 나 이거 보고 되게 너무 웃겼어요. 모자 같은 거 썼다고. 막. 모자 같은 거 썼어. 대박. 아직도 그러면은 핸드폰에 이보영 씨가 울트라 초절정 섹시 미녀 울초생미라고 저장돼 있냐고? 저장이 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저장돼 있어요. 사자성어 같다. 고진감래 울초색. 고진감래 울초색. 드로잉 카페 가셔도 보통 다른 걸 그리게 마련인데 이보영 씨를 그립니다. 이보영 씨를 그려요. 가서도 보영에 미친 남자예요. 보미남. 제가 볼 땐 진짜 사기네. 그런 것 같아. 보영 씨의 말에 따르면 킹사이즈 침대에서 첫째, 둘째 눕고 저 눕고 오빠는 가로로 누워서 자요. 첫째, 둘째 눕고 저 눕고 오빠는 가로로 누워서 자요. 발밑에서. 밑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왜 발밑에 자냐면 애들이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그거 막아주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어떡해. 뭔가 마음이 너무 따뜻해진다. 그 애들을 잘 키워보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꿈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멋지게 크는 거.
선배님하고만 대화를 하고 나면 난 정말 쓰레기구나라는 생각. 너 진짜 쓰레기 되는 기분 느껴. 뭔지 알겠죠? 저 쓰레기처럼 나오나요 혹시? 야 바다 가는 게 더 지쳐. 아프리카 코브라다 이뤄져라. 저 쓰레기처럼 나와요 감독님? 아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율 선배 당신 충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지성 씨가 이렇게 자꾸 사랑꾼 면모를 보여주시지만 미도 씨가 더 일찍 결혼하셨어요. 진짜요? 4월 달에 하셨고 9월 달에 하셨거든요. 같은 해. 네. 제가 그래가지고 선배, 네. 선배인데 어떻게 후배님 사랑 어떻게 보셨어요? 맨날 집에 가서 저희 남편한테 지성 선배님 얘기를. 아 그래요? 네. 두 분이 이제 그 뮤지컬 할 때 소개팅으로 뭐 만나셨다라고 들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6개월 만에 이제 바로 결혼에 꼴이 나시고. 두 분이 또 엄청난 깨알 같은 게 쏟아지네. 근데 우리 미도 씨도 습관적으로 애교를 부리시더라고요. 햇빛꿈, 불빵빵, 눈칠근. 아 뭐야? 어? 잘해요. 저도 약간 그게 좀 탑재돼 있나 봐요. 나 미도는 타고날 때부터 러블리함을 타고났다. 예. 이제 저런 스킬로 이제 결혼에 또 결혼하신 건가요? 눈칠근, 불빵빵. 자, 이제 우리 정말. 재진님 되게 매력 있으시네. 재진님 되게 매력 있으시네. 매력 있으시네. 뭐야, 스위티. 지성 씨가 말할 때만 갑자기 뭔가 카스테라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유튜브로 뵙고 예. 처음 보잖아요. 예. 되게 매력 있으시네. 오, 진짜. 어떡해.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위티다. 예. 우리 순원 씨는요. 짠마이웨이, 멜로가 체질, 또 유미의 세포들, 고요의 바다 등등 히트작들만 나왔네. 정말 다양한 작품, 다양한 역할을 정말 찰떡같이 소화를 하셨는데 SNS에 주말이면 모델을 꿈꾼다. 대사 하나로 다른 캐릭터가 되듯 아이템 하나가 또 다른 나를 이거 한 불러댄다. 말이야? 이런 식의 포스팅을 즐기시는 게 바람 어서와 가을 환영해 너를 가을 햇살 입술이 좀 섹시한 듯. 쟤왜 저래? 이거 왜 이러시는 추남이세요 혹시? 저가 예. 제가 인스타를 들어가서 한번 정리를 싹 할게요. 재밌는데? 아 미도 씨 그러면 안 돼요. 가서 댓글 남기고 싶어요. 근데 오늘 하트 날려. 요번 주말까지만 냅두고 그 다음에 싹 정리를 한번 할게요. 경남 씨는 체력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던데 농구에 PT에 테니스에 라이딩도 하시고 등산도 하시고 이렇게 많은 운동을 하시면은 체력이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원래 집에서 그냥 가만히 누워서 TV 보는 거 제일 좋아하고 그런 거는 올리기 좀 뭐하니까. 순원 씨는 다 올리시는 것 같은데 뭘 처음이 어렵지? 눈치끈? 이제 제 인물 탐구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인물 탐구 버라이어티 쇼로서 본인의 어떤 커리어를 쌓으신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시작을 하셨을지 나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배우분들이 어떤 배역부터 시작을 했을지, 어떻게 이 배우의 길에 접어들었을지 자 탐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성 씨의 데뷔를 저희가 찾아봤는데 재연 배우를 너 무슨 걱정했냐? 술맛 떨어지게 인상을 왜 찌푸리고 있냐고. 폭주족도 하시고 연기를 어디서 배워야 될지 몰라서 연기 학원을 갔더니 그걸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본명인 곽태근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지성이라고 예명으로 바뀌게 되셨는데 근데 지금은 거의 본명을 부르는 분들이 없어요. 그럼 제가 불러도 돼요? 어색한데 굉장히 어색한데. 태근 씨 퇴근합시다. 와 이거 거의 어렸을 때 원래 그 여수에 계시다가 상경 해가지고 막 노숙하시면서 왜? 방송국에 막 잠입해가지고 그렇게 되네요. 대본 훔쳐오고 그건 전과가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쵸. 좀 정리가 필요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신 건지 좀 상세히 알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본이 나오면 그 드라마 제작국 앞에다가 대본을 이만큼을 인쇄를 해서 쌓아놔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만큼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훔치는 거 아닌가요? 저라는 아이의 그 미래를 위해서 그들이 저한테 투자를 해준 거죠. 그들도 모르게. 그래서 여의도 거기에서 이제 책 보고 대본 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별 보면서 잠들었다가 지하철역에서 또 자면서 그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이 촬영이 있다고 하네. 그러면은 그 스튜디오에 몰래 들어가서 배우들 연기하는 거 보면서 어깨너머로 배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 카이스트 드라마 이제 배역을 들어가실 때 그때는 1화를 보시고 너무 하고 싶다. 114에 전화를 해서 카이스트 제작사 번호를 이제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114를 전화해서 이제 그 전화번호를 물어갖고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오디션 기회를 얻어서 그러니까 그 용기가 다 소문이 났겠죠. 그렇게 데뷔를 하게 됐어요. 열정이 진짜 대단하네요. 미도 씨는요, 초등학생 때부터 연기 외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네, 뭔가를 하게 된다면 꼭 배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초등학교 때부터 하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진로를 확신을 할 수 있었는지. 경남시도 그랬다고 들었는데 친구들이랑 놀 때 이렇게 배역 정해가지고 소꿉놀이 좀 디테일하게 하고. 디테일한 소꿉놀이. 진짜로. 막 되게 설정이 누가 돌아가셔서 제사 지내는 그런. 제사를 소꿉놀이로. 저는 그 희곡 같은 거 읽는 거를 배역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같이 읽고 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초등학생이? 저도 국어책에 그 대화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맞아. 그것만 찾아서 읽고 막 그랬었어요. 다른 또래들에 비해서 뭔가 좀 내가 조금 다르긴 한 것 같다는 생각을. 고등학교 시절에는 4인조 여성 밴드를 만들어서 또 보컬로도 활동을 하셨다고요. 우와. 제가 좀 수줍음이 많고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니까 사람들 앞에 서려면 어쨌든 그걸 좀 깨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같은 반 친구들이 우리 밴드부 만들 건데 너가 와서 보컬 하지 않을래? 해서 이제 그러면 그걸 좀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해서 네,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보컬 영입은 지기지기 모름지기 좀 어디선가 그래도 노래 실력을 좀 한번 뽐냈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쭈글쭈글 대는 걸 옆에서 이제 짜게 들은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쭝얼쭝얼? 뭔가 수줍음이 많았다와 이게 좀 전체적으로 상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밴드부와 수줍음. 요즘으로 따지면 소심한 관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중얼중얼 대는데? 뭐 그때 막 유행하던 노래 중에 이수영 씨 노래 이런 거 있었거든요. 와. 이승우 씨 노래 뭐야? 그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I believe. 와. 근데 반에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으면 너만 바라보겠다. 다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솔직히 중얼 수준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중얼거려? 그 관종이었어요. 인터넷에 그런 밈 있잖아요. 자기 되게 수줍음 많았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 사진 맞아요. 보면 되게 유난히 내성적이었던.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우리 율 선배도 데뷔 계기들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보통 이렇게 좀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배우보다 PD가 프로듀서나 오, 너무 어울리신다. 예. 당시에 그런 수능 점수들을 이제 도합해보니 신문방송학과 가기에는 이게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뭐 이렇게 내가 그래 신문방과에 갈 점수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다가 근데 야 이 점수면 내가 법대를 가지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 이 정도 공부할 거면 내가 법대나 의대를 가지 막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너무 높아지면 내가 마음이 바뀔까 봐. 앞날을 차단을 했군요. 연극영화에 가면은 이제 연출 공부도 하고 연기 공부도 한다고 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연기에 흠뻑 빠져버리게 됐죠. 우리 순원 씨도 데뷔를 보니까 아까 우리 미도 씨는 초등학생 때였잖아요. 근데 순원 씨는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TV에 나오는 게 꿈이었고 원래는 개그맨을 하고 싶었다라는 말씀하셨더라고요. 처음에가 그 유치원에서 재롱잔치 할 때 메인 MC였어요. 메인 MC? 쉽지 않은데? 유치원 때? 그 확인할 수 없다고 거짓말하고 뭐 이러면 안 돼요. 동두천 풀림 유치원 출신이고요. 그때 제 나이 때 친구들은 이제 기억할 겁니다. 막 박수를 쳐주셨었어요. 희열을 느꼈던. 그 다음부터는 좀 뭔가 하고 싶다. 팡 치고 갔던 것 같아요. 다들 어렸을 때부터 비슷한 것 예. 아니 지금 유를 선배만 그냥 점수 맞춰서 학교 가신. 아유 내가 수능만 잘 봤지? 진짜 선배님답습니다. 이렇게 데뷔를 하신 분들, 대체 어떤 작품을 했을까? 정말 궁금해서 탐구를 해봤는데요. 지성 씨의 뉴하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흉부외과 의사 은성인데 이때 뉴하트가 이제 시청률 34%의 광고 완판까지 했는데 무려 회당 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PD님이 심할서까지 썼다는데 왜요? 왜냐?
300평 규모의 3층짜리 병원 세트를 지었구나. 실제로 병원 한 동을 세우셨대요. 중환자실, 입원병동. 지은 거네 진짜. 세트가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스태프들이 경미하게 좀 다쳤을 때는 병원을 안 가도 너무 될 좋았겠다. 정도로. 좀 피곤하면 랭겔. 맞아요. 진짜로 진짜로 그랬대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수술도 진짜 수술처럼 찍었기 때문에 한 16시간 진짜로 그걸 다 수술을 했다고요? 돼지 심장을 이용해서 사람의 장기를 만들고 그리고 다시 그걸 리얼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이제 한 두세 분이 오셔서 같이 집도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가 대박 났는데도 심할서를 썼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아니 그 너무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선구자적으로 인물이 한번 나와줘야 돼요. 수익 나는 것만 하지 말고 이렇게 의미 있고 메시지 있는 것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익만 쫓아가다가 언제 성장하고 언제 발전할 겁니까? 우와. 아, 모교에서 저런 인물이 났어. 맞아요. 킬미힐미에도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1인 7역 이제 해리성 인격장애 다중인격 캐릭터를 연기를 하셨어요. 박서준 씨가 한번 저희 그 문명특급에 나오셔가지고 홍대신 비하인드를 풀어주셨는데 실제로 이게 촬영 정서가 유출이 돼가지고 500~600명이 실제로 모인 거래요. 카페에서부터 이제 저기까지 막 뛰어가야 되는데 시청자분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셔가지고 시청자분들 걸고 찍었어요. 고마웠던 건 저 때 당시에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제 그 요나 캐릭터를 너무 사랑해 주셔갖고 이때 홍대 촬영할 때도 눈물 났어요 정말. 심지어 여기서 뽀갈 씬도 합니다. 맞아, 서준이랑은 키스 씬도 찍었죠. 그래서 저 장면도 다 보고 계셨을 거예요. 옆에서. 인선인해를 이뤘던데요? 네, 그래서 그게 더 좀 민망했던. 100% 지성 씨의 의사로 그 애드립을 하셨대요. 그래서 서준이한테 그걸 한번 할까 그랬더니 형 좋은데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드립으로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때 문명특급 나오셔서 굉장히 당황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왔는데 살짝 입장이 다르네요. 그러네요. 지금 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두 분이 그때 그래서 MBC 베스트 커플상도 받으시고 되게 신나게 찍었어요. 이 지성 틴트 이때 대란이었대요. 품절 대란, 진짜? 완판 대란. 아니 그것도 스타일리스트가 갖고 있는 거를 그냥 줘봐봐 해갖고 그냥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완판 난 거지. 교복 밑에 추리닝을 입었는데. 아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리얼리티 있었다. 그거는 이제 여고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입는다. 물어보셨어? 누구한테 직접 여쭤보신 거예요? 우리 스타일리스트죠. 아. 왜 제 보영일 줄 알았어요? 보영일 줄 알았어요? 저는 보영 씨의 비입도 안 꺼냈는데 갑자기 또 내가 얘기하고 싶었나 보지. 야 갈수록 뻔뻔해지시네? 내가 얘기하고 싶었나 보지? 빨리 생각조차 못했는데 넘어가. 빨리 넘어가요? 그래서 이 작품으로 대상을 아이고 행복했죠. 해피엔딩 SBS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피고인에서 박정우 역으로 또 2017년에 대상을 또 수상하셨는데 2017년 SBS 연기대상 지성 축하드립니다. 공교롭게도 그 킬미일미 때 대상하고 피고인의 대상은 사실 이제 막 보영이랑 그래요. 이제 와이프는 진짜 우리 딸 때문에 받은 거다. 그러니까 15년도에 킬미일미 대상 받을 때 제 딸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우리 딸의 의미로. 또 아무도 지금 보영 씨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아니 누가 방금 나도 모르게 누가 보영 씨 얘기했어요? 좀 하자. 계속 이런 식이면 대화하기가 어렵지. 이때 그래서 피고인 때 육아 때문에 유리 씨를 집으로 불러가지고 연기 연습을 하셨다고요. 유리 씨도 그 연기에 대해서 꿈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애정이 있으셨어요.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오시면 우리 애들하고도 놀아주시고. 그러니까 보영 씨도 이제 합세하셔가지고 이렇게 연기 조언도 해주시고 했다고 들었는데. 아니 근데 저희 그 보영이랑 이렇게 많은 얘기를 또 뭐라고 할 거죠? 아니 너무 좋아요. 최다 출연 오늘. 아 진짜 두 분 모시고 싶다. 모시고 약간 여행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을 정도로. 왜 어디로? 왜요? 아니 보내드리고. 일단 솔깃 하잖아요. 어디로? 태안 꽃게장 먹으러 가요. 태양 꽃게 좋죠. 미도 씨는 이제 대중을 또 사로잡는 스킬이 있으신데 2006년에 데뷔했는데 2008년에 이제 신인 연기상을 또 수상을 하시고 입소문을 다 너무 잘한다 하면서 이제 닥터 지박으로 첫 대극장 또 주인공 또 맡으시고.
미도 씨가 그 관객들이 뽑은 올스타상 있잖아요. 그거를 연극이랑 뮤지컬 양쪽에서 최초로 다 받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선택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와. 제재님 덕분에 그 알게 됐네. 와. 저도요. 선배님 돼서 지금 오늘 처음 서로 좀 대화 좀 하고 사세요. 그 대화를 어떻게 해야 돼? 형 노숙하셨어요? 뭐 이럴 수 없나? 그렇죠. 우리 미도 씨의 슬기로운 의사생활 뺄 수가 없죠.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이때 그 반응이 이거였어요. 미도 배우님 드라마 하신다고 했을 때 공연계에서 다들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얼마나 잘할까라고. 그랬겠다. 그리고 첫 터를 보고 의사 같아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을 듯. 정말로 오디션 하시는 그 영상만 봐도 그 배역을 그냥 다 흡수하신 느낌. CPR 2분 시행했고 하트 펑션은 돌아온 것 같은데 아직 불안정해요. 근데 그런 오디션은요 미리 그 대본을 준 다음에 좀 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디션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아. 그 오디션은 현장에서 그냥 현장에서 한 거예요? 네, 주고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2박 3일 달라고 해도 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저는 좀 빨리 본 편이라고. 그럼 뭐 거의 직성이네요, 직성. 같이 촬영을 해보니까 대화를 나누고 그 씬을 딱 들어가면 갑자기 시동을 걸어요. 딱 걸면 그때부터 갑자기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해요. 뻔뻔하게 막. 아니 미도 씨 진짜로 웅 하고 하세요, 연기. 저 들어본 것 같아요. 이제 갈게요. 카메라. 그때 들었던 기억 나는 것 같은데. 들었죠. 조용히 하시더라고 뒤쪽에 쟤도 조용히 저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웅 하고 시동을 거는 본인만도 좀 스위치가 있나 봐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선배님 너무 좋게 말해주신 거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좀 안 풀리는 씬이 있거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씬에 대한 어떤 뉘앙스를 잘 모르겠을 땐 그냥 내일 선배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하고 그냥. 미루는 습관이 그래도 있으시네요, 미도 씨는. 내일 물어봐야지 하고. 궁금한데 네. 이렇게 상대방 얘기 들으면서 파고들 구석을 딱 찾으시는 거예요. 저요? 어.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데요? 제주가 궁금해요. 저희 중경고등학교 정규 과정이 있어요. 그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참견과 편견인가? 참견과 편견. 참견과 편견. 참견과 편견. 예. 제가 거의 뭐 수석 졸업 그런 쪽이죠. 선생님도 나중에 기분 나빠서 수업 못하겠다고 했어요. 아 너무 킹받아. 아니 왜 본인이 제가 없으세요? 피곤하다 보니까 좀 헛소리를 많이 하게 돼. 예, 중경고의 자랑. 아니 최승화 얘기 좀 할게요. 최승화요. 본체와 또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음치 역할을 연기를 하셨어야 돼가지고.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방심하면 잘해서 너무 웃기대요. 처음에는 사실 그 음치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까 생각했을 때 네네. 어쨌든 밴드를 하니까 그쵸. 아주 음악에 대해서 모를 것 같진 않아서 삑사리가 나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 댓글에서 방심하면 나온다니까 약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점점 더 못해져. 이때 OST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음원 네. 차트를 또 휩습니다.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전 솔직히 커넥션 촬영장에서 네. 미도 씨를 처음 만나면 네네. 귓가에 그 노래가 너무 들렸어요. 아. 계속 이렇게 맴돌 정도로. 아무래도 드라마 OST로 나오다 보니까 네, 더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또 토이니토드를 또 6년 만에 만나서 네, 공연을 네, 하신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목소리가 저렇게 다르냐. 고소하면 더 좋은 살인범 파이도 죽여주지.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성대를 갈아 끼운대요. 어떻게 다르게 드나요? 성대가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갈아 끼고. 그래도 우리 오늘 성대는 무슨 성대예요? 오늘 이제 제작 발표에 용 아주 스탠다드한 우리 율 선배 2007년에 달려라 고등어로 또 SBS에서 데뷔를 하셨는데 요런 인터뷰를 그때 하셨더라고요. 20대 초반에는 연기파 배우가 될 거라고 하면서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오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팩이었죠. 그 하하하가 있어요? 아니 하하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백이었죠. 하하하. 지분을 재해석해봤습니다. 예. 재해석해. 그래가지고 이때 매니지먼트를 다 거절하신 거예요? 당시에 또 뭐 저희 학교에 뭐 하정우 선배도 계셨고 김강훈 선배도 계셨고 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연기를 시작하셨던 선배들의 문화였어요. 뭐 지금 문화는 다르죠. 바로 했었어야 돼요.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하하하.
스스로도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 명량에서의 2회 역할. 네네네. 저란 배우가 조금은 대중에게 조금은 알리게 된 어떤 시작이 되는 작품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막 난중일기도 막 다 보시면서 연구하시고 이게 그쵸, 기록이 잘 당시에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 시대에 뭐를 이렇게 딱 진짜 0.5초만 봤으면 내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디션 당시에 많은 배우분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나만의 좀 오디션 필살 비법이 있었을까요? 마지막 자유연기 하라고 할 때 제가 이순신 장군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형식으로 그냥 나오는 대로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면접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 없나요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그런 거였죠. 난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제일 싫던데. 최선을 다해서 얘기했는데 뭘 또 마지막으로 말을 하래. 아니 근데 율 선배가 일상생활에서 느낀 행동이나 감정을 이제 기억을 해뒀다가 연기에 활용을 하려고 연습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진짜 살면서 진짜 화가 나거나 진짜 슬프거나 진짜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순간에 내가 한번 거울을 딱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어떤 느낌일까라는 게 말해. 비밀번호 뭐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는다.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쌓아 놓으려고 했던 것들, 뭐 그런 것들. 노력파네. 그래서 그때 당시 최민식 선배님이랑 기사가 닮은 꼴이다라고 나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바이럴을 좀 하신 건지. 이거 약간 명예훼손이나 그런 것도 사례가 있어요, 없어? 농담이고, 저희가 지금도 너무 닮고 싶고, 뭐 제가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막 그런 게 바이럴이 되고 그렇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밈을 잘 알고 계세요. 되게 최신 밈 같은 것들을. 그쵸. 운명특급에 조진웅 씨 오셨을 때 진웅이 양, 진웅이 잠, 진웅이 옴, 진웅이 조진웅 씨가 한 번만 더 그거 말하면 너 갈아 마셔버리겠다고. 그럼에도 뭐 꿋꿋하게 했죠. 이제 선배님 참 재밌네요, 그죠? 예, 자랑스러운 선배님이십니다. 근데 죄송한데 지금 지성이 형님이 저를 한심하듯이 쳐다봤어요. 너무 귀여워. 뭐야 스위트 자꾸 중간에 플러팅해요. 제가 설렜습니다. 경남 씨도요. 슬기로운 또 같은 파세요. 예. 우리 정경호 씨 동생으로 나오시면서 현실 형제의 연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김재혁 앞에서 꾀죄죄하고 찌질한 모습 보여주려고 또 이걸 연습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찌질하고 꾀죄죄한 모습을 연습하신 거죠? 뭐 딱히 연습할 건 없어. 그때 되게 찌질하고 꾀지지했거든요. 그냥 그대로 그 자체로. 처음 보는 막 연예인 배우들 본다는 마음으로 그때 작품 임했어가지고 되게 풋풋하고 순수했었어요. 이때도 기자 역할이셨어요. 연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기자. 기자. 예. 왜요? 제가 지금 기자인데. 이때도 평양이란. 기자 역할 이때 기자 역할 하시고 소년 동아일보 기자 하셨다면서요? 나 초등학교 때 소년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죠.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진짜 와. 정보량이 빅데이터야 빅데이터. 나무 위키 만든 사람이에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되게 많이 준비하셨네. 그러면 저는 인물 탐구를 꼭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정성이 감동이다, 그치? 재진이 형. 또 플러팅 하시네. 정말. 이때 준도리로 이제 사랑을 받고 나서 생애 첫 CF까지 찍으셨습니다. 램지 아니세요? 야, 맥주 CF 찍었었어요. 청춘 스타들만 찍는다는 맥주 광고로 고든 램지 씨랑 LA 가서 찍었어요, 심지어. 진짜? 하루 촬영하고 3, 4일 놀다 왔어요. 진짜 완전 로또죠. 근데 맥주 광고는 진짜 맥주 먹는 거 아니죠? 설마 계속 먹으면 취할 텐데 무알콜로. 근데 논알콜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저 커넥션 나가고 나서 어떤 CF 찍고 싶으세요? 저는 아직 CF를 찍어본 적이 없어서 여기서 딱 말씀하시면 들어옵니다. 그래, 얘기해봐. 말한 대로 될 거야. 큰 거? 뭐가 좀 커? 애들 학습지. 어머 너무 좋다. 우리 아이 첫 학습지. 어울리잖아. 잘 어울려요. 승현 씨 대학로 아이돌로 불리셨더라고요. 대학로 아이돌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저게 모범생들이라는 연극할 때였는데 저 연극이 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자, 위에 보시면은 맞아요. 윤나무, 장승조. 이게 대체 어디예요? 카페 출입문이에요.
대관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손님 계신데. 아 손님 계셨죠. 손님이 계신데 이러고 있었다고요? 뒤에서 손님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들어오시고 예. 우연히 한 분이 더 찍혔을 수도 있겠네. 잘 보면 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저 진지한 표정이 너무 웃긴 거죠. 예. 관객들이 간식을 끊임없이 주세요. 아, 어제는 연출 선생님이 주신 간식도 못 먹었지 뭐예요? 제 해석. 도시락을 이렇게 많이 먹은 적은 처음이에요. 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알겠지? 저는 제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숨 막히는 건지 몰랐어요. 작년에는요 SBS 마이 데몬에서 약간 마법에 걸려서 약간 분홍신처럼 춤을 추는 또 씬이 있었는데 원래는 그냥 대사밖에 없었는데 이 음악이 흘러나오는 동안 가만히 있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요 했는데 네. 정신들 차려! 저 새끼 저 마술의 소금이라 한데 뭐야? 왜 갑자기 춤을 추고 지랄들이야? 정신 똑바로 들었잖아. 뭐야? 그때 이 손끝 엣지가 너무 인상 깊다고 많은 분들이 정순원 배우 탱고 추시는 선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표정은 들깨인데 몸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온 것인 것 같았어요. 표정은 들깨인데 몸은 부에노스아이레스다. 알라딘에서 막 지니한테 마법에 걸리면 약간 그런 생각이 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순원 씨의 그 머릿속에는 이 순수함이 있어요. 네, 그 순수함이 참 좋아요. 네, 그 순수함이 참 좋아요. 저도 형 좋아해요. 너무 장벽을 무너뜨리시는데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보신 분들이 많아서 SBS 연기대상 조연상 후보에 오르셨을 때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무조건 정순원 줘요. 탱고신 신스틸러 들깨파 사랑해 무조건 정순원 조연상 정순원 제발 정순원 아직 상 받아야 된다고 봐. 그래서 받았습니다. 네. 수상 소감 첫 마디 기억나시나요? SBS는 정말 좋은 방송국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터뷰를 또 하셨어요. 10년 전에 연말이면 이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보던 연기 대상의 주인공이 되는 건 여전히 꿈의 일부예요라는 10년 전에 제가 인터뷰를 그 인터뷰를 하시고 그거를 그대로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저희 삼형제인데 대상 후보가 나오면은 최수종이야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으니까 감동이지. 세상 살만하다. 안 받았어도 되게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 저런 분들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너무 의아해. 이상해 진짜 누가 자꾸 말을 거나 그래서 너무 의아할 정도로 너무 지금 금방 끝냈어야 되는데 자 신작 탐구로 빨리 넘어가 볼게요. 또 뭐 나왔어요? 신작 해야죠. 그러니까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신작 커넥션이야. 이제 우리 드라마 얘기해야 되는데. 아, 그건 다 알겠지. 뭐 방송 보면 알겠지. 아이 우리 선배 자 커넥션 얘기해야 되는데요. 네네. 자 어떤 작품인지 드디어 우리 지성 씨가 맡은 역할 어떤 역할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마약 범죄 수사팀의 형사 장재경 역을 맡았는데요. 마약팀의 형사이면서도 마약 중독자 역을 맡았습니다. 저는 소위 기레기라고 하는 사회부 기자 역을 맡았습니다. 동창 집단 안에서 저는 조금 이제 브레인, 현재는 검사를 하고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계획들을 많이 세우는 편이죠. 원종수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재벌 그룹의 아들이에요. 그 힘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군림하고 있는. 재경과 윤진과 함께 큰 사건을 같이 함께 쫓아가는 투스타홀딩스라는 보험사를 운영하고 있는 허주송이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일부 대본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씬이에요, 근데? 윤진이의 첫 씬인데요. 그 뒷돈 받는 씬입니다. 머리꼬기 씬? 머리꼬기 이거 제일 재밌지. 아 진짜? 뭐 인사는 이만하면 됐고 하실 말씀 얼른 하세요. 하실 말씀 얼른 하세요. 음식 나오기 전에. 도와주십시오. 임금 체불된 직원하고 합의 다 봤습니다. 웃으면서 빤히 봐야 돼요? 누굴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니 이건 대사가 아니라. 아니 제 해석. 제 해석. 본인이 해석한 애들이. 좋아요. 아 지금 매 끊으셨어. 아 정말. 다시. 아니 오늘 오후까지도 조성왕 인사팀하고는 연락도 안 된다던데? 아니 50이 훌쩍 남은 양반이 내 앞에서 우는데 아우 우리 아버지 생각납디다.
연락이야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죠. 내부 보고하고 의사 결정 받아야 전화해서도 뭔 말을 해줄 거 아닙니까? 잘 아시는 아, 누굴 바보라는 것도 아니고 돈이나 내놔요. 오. 약간 그 조선시대 기자인데 주모. 주막에서 주막에 있는 주막에서 아유, 희극인한테 배웠거든요. 어. 그 주모. 그거 들었어? 아이, 이거를 팔꿈치를 써야겠네요. 미도 언니가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나머지 씬에서 제가 대타 띄워드릴게요. 네. 네. 대타하게 될 줄 알았어. 대타하게 될 줄 알았어. 이 5분의 이 역할 어떤 스토리로 전개가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요번에도 또 15kg나 또 체중 감량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대단합니다 정말. 그게 배우가 당연히 살 쪄 있으면 빼야 되는 거니까 이제 오히려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12kg 뭐 이런 게 말이 쉬워 12kg지. 15kg. 15kg. 아 왜냐면 아 예민하네. 아 예민하네. 당연하지 않네. 당연하지 않네. 12kg, 12kg는 다르지. 그 3kg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방금 전까지 당연히 뭐 몸무게 빼는 건 12라니까 막 이렇게 15라니까 막 이렇게. 과호흡이 오셨다는데. 제가 이제 마약 중독자 연기를 하면서 호흡을 조절하면서 그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못 호흡이 들어가니까 과호흡이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이 안 들어가는 거죠. 호흡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옆에 계신 뭐 그 배우들도 아무도 모른 채 저 혼자 호흡이 그냥 까딱까딱 넘어가다가 이제 다시 컨디션을 찾는 거예요. 그랬던 적이 한 3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들 모르는 거죠. 그 정도 위험성을. 심각한지 몰랐어요. 깜짝이야. 왜 이래? 야, 정신 차려.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 미도 씨는 어떤 역할일까요? 기사를 내려주는 조건으로 뒷도사. 아. 심장이 왜 이렇게 대범해졌어? 푼돈 벌자고 네, 푼돈. 양심을 팔아먹는. 저는 차라리 송아보다는 윤진이한테 더. 점점 맞아가는 역할을 만나고 있다. 네네. 미도 씨가 진짜 촬영 없을 때 촬영장에 놀러 갈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제가 진짜로 그 분위기가 좋았는지 확인을 하러 가봐도 될지 한번 여쭈려고 합니다. 아 진짜로요? 아 진짜로? 저희 촬영 남았어요. 진짜 중요한 씬 남았거든요. 나 제재 최저시급 엑스트라 도전. 모교에서 저런 인물이 났어. 너무 착하셔. 와우. 저도 우리 지성 씨처럼 다짜고짜 무대뽀 정신으로 그 스튜디오에 몰래 들어가서 배우들 연기하는 거 보면서 어깨너머로 배우고 한번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 현장 어떤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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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주말입니다. 이야, 많은 촬영 차량들이 이쪽에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감독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력서 내려왔어요. 아니, 저 언제 타도 돼요? 감독님 왜 도망가셨어요? 감독님! 이력서 제출하러 왔거든요. 네네네. 받아주시겠어요? 아, 네네네. 선배님 오늘 제가 어떤 역할 할지 몰라서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안녕. 뭐야, 또 플러팅 하셔요.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화이팅입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네, 근데 무슨 씬인 거예요? 지금 촬영? 지금 네. 범인 잡기 위해 출동하는 씬인데. 그러면은 이 지금 요 승합차를 네네네. 요 아래에 있는 이 바퀴 달린 레카? 레카. 예, 이 레카가 끄는 거예요? 네, 그리고 레카. 이거는 실제로 운전을 하진 않고? 운전을 하진 않고. 그럼 하는 척만 하고 네, 막 하는 척만 흔들리는 하고. 척만 네, 하고? 맞아요. 제가 저 조명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리만 내어주신다면. 저 위쪽 저기 네. 오디오 감독님 네. 한 대 정도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의자거든요. 네.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꽉 잡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거 보고 맞춰줘요. 안녕하세요. 와, 너무 신기하다. 자, 리허설 해볼게요. 리허설. 자, 준비하시고. 갈게요.
화이팅 선배님 너무 멋졌어요.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너무 신기했어. 이거 그러니까 이 지금 한적한 거리를 빌려서 이렇게 유턴을 해가면서 요 씬을 찍으시는 거야. 같은 그 거리 그 공간을 유턴 이렇게 하시는 거지. 나도 저 차 안에 정말 들어가 보고 싶었어. 나도 카메라 앞에 서고 싶다. 카메라 앞에 서고 싶다. The MMTV 쇼 다음 주는요 탕웨이 씨가 오셨습니다. Hi, Taeyong. Could you please send the video? 아이유를 좋아하니까 Talent and her performance, her personality, everything. I like her. 박보검 씨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Beautiful skin, beautiful personality. They're both so nice and sweet. 좋아, Come to China. 진짜? Let's go. 자립사가 나는 간다.